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2000년경 도입한 의약 분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어입니다. 물론 의약 분업은 도입 당시에도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해당 표어에 대해서만큼은 동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전문가에게 맡겨야 속 편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럼 경제, 특히 증권거래에 대한 정책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경제학 박사나 재정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과감하게 투기꾼, 경제사범으로 볼 수 있는 자에게 중책을 맡긴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조셉 패트릭 조 케네디는 1888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아일랜드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훗날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존 F 케네디의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조 케네디의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눈물 나는 노력으로 그가 태어날 쯤에는 가정 형편이 제법 넉넉해졌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그는 아버지의 부를 기반으로 영화산업, 은행업, 조선업 등에 종사하며 떼돈을 벌었습니다. 한때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전신에 해당하는 헤이든 스톤 앤 컴퍼니에 입사하여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로 큰 재미를 보기도 했죠. 내부자 거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의 카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부자 거래가 당시에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맞았기 때문에 이때 전력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조 케네디는 어느 날 구두닦이 소년에게 주식을 추천받게 됩니다. 일개 청소년조차 주식의 광풍에 휩쓸린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됨을 깨달은 그는 보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시장 하락에 베팅을 거는 공매도를 시도합니다. 당시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전무후무한 거품이 끼고 있었습니다. 당장 언론부터 투기를 조장했고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권거래소로 달려가던 탓에 실물 경제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그 거품은 1929년 10월 24일 이른바 검은 목요일에 터져버렸고 그 시점으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GDP 30%가 증발했고 시총의 88% 이상이 날아갔으며 약 1200만 명의 실직자가 집으로 돌아간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죠. 아직도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학파별로 의견이 몹시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일반 미국 국민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거품이 꺼진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신에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불신도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식을 상장한 기업에 어떠한 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교 예시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분기, 반기, 연간별로 정해진 양식대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관리 종목이 되거나 심지어는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이전에는 회계 처리 방식도 재무보고서도 통일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무보고서를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도 입맛대로 편집해 기업 선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해서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뒤에서는 내부자 거래로 주식을 매각했죠. 내부자들 또는 그들과 연줄이 닿는 고위직 관리들만 위험을 피하거나 재미를 보는 겁니다. 바가지 긁어가며 모은 돈을 바친 일반 투자자들만 빚더미에 나앉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믿지 않게 되며 증권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또 재무보고서 양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 취합도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대공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추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공황 당시 정부의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었으니 많이 아쉬운 대목일 따름입니다. 자연스레 기업이 필요한 자금과 정책을 받아냈는데 큰 애로사항이 꽃피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고 1933년 당선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합니다. 무법지대였던 주식시장을 규제하는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에 서명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는 이 연방의 독립기관을 창설하여 이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위원장으로 바로 조 케네디를 앉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과 때문에 크게 반발했지만 루즈벨트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조 케네디는 위원장 직위를 잘 이행하여 내부자 거래 규제, 증권 등록 시스템 등을 잘 구축하였고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게 하여 다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증권거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미국 주식시장에는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케네디가 초석을 닦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창설된 지 90년 가까이 된 지금 시점에도 미국이 현 시점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시장을 꾸려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 케네디라는 인물의 호불호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릴 것입니다. 그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개미들은 그를 양치기의 탈을 쓴 늑대로 볼 것이고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로 재미를 보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배신자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그의 노하우로부터 왔음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